결혼식 날 사라진 신부. 오늘이 드디어 그날이구나. 35세 박성민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가 그토록 꿈꿔왔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신부는 이수진 33세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한 성격으로 동네에서도 소문난 좋은 여성이었습니다. 수진이와 평생 행복하게 살 거야. 성민은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식장은 분주했습니다. 양가 가족들과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꽃장식과 음식 준비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성민아, 긴장되지? 친구들이 물었을 때 성민은 아니야, 기뻐 죽겠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맺어지는 결실이었으니까요. 수진은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성이었습니다. 성민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성민의 어머니는 늘 며느리가 될 수진을 자랑했습니다. 효심도 깊고 성격도 온화하고 우리 성민이가 복받았어. 실제로 수진은 성민의 부모님을 극진히 모셨고 명절마다 빠짐없이 안부를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커플을 부러워했습니다. 둘 다 나이도 적당하고 직업도 안정적이고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야. 수진이가 교사라서 아이들 교육에도 좋겠어.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의 결혼은 마을의 경사였습니다. 이런 결혼식이 진짜 축복받는 결혼이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민은 아침 일찍부터 예식장에 도착해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꽃장식 예쁘게 됐네. 음식 준비도 잘 됐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오후 2시 예식 시간까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곧 수진이도 올 거야. 성민은 시계를 보며 신부가 올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하루가 악몽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후 1시가 되자 성민은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언제 와? 수진의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집에서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화장하느라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친구들의 대답에 성민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은 준비됐나요? 웨딩 플래너가 물었을 때 성민은 아직 신부가 안 왔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네. 지금 1시 30분인데요. 보통 이 시간에는 와서 준비를 시작하는데. 웨딩 플래너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락해보세요. 성민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도 딸에게 연락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네, 왜 전화를 안 받지? 혹시 집에서 뭔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수진의 친구들도 각자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수진의 핸드폰은 계속 통화 중이거나 전원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예식 시작 30분 전인 1시 30분이 되어도 수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교통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성민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 곧 올 거예요. 수진의 어머니도 불안해하며 계속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는 어디 있어요? 곧 나와요. 성민은 하객들에게 이렇게 답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수진아, 제발 무사히 와줘. 성민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시까지 10분 남은 시점에서도 수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고 하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 일이지? 신부가 왜 안 와? 성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수진의 집으로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발견할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부가 안 온다는 게 말이 돼?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예식 시작 시간인 오후 2시가 지났는데도 수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수진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어디 갔어요? 성민이 수진의 어머니에게 물었지만 어머니도 딸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몰라요. 수진의 가족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갔는데 예식장 가서 준비한다고 했어요. 수진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식장에는 안 왔을까요?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예식장으로 돌아온 성민의 표정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못 찾았어? 성민의 아버지가 물었을 때 성민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집에도 없고 아무도 모른대. 이 말을 들은 하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신부가 도망간 건 아니겠지?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 말했습니다. 도망갔다니, 그럴 리가 없어.
성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예식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났는데도 신부의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생기는구나. 영화에서나 봤던 일이 실제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벌써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성민네 결혼식에서 신부가 도망갔다더라.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도망가다니. 뭔가 숨기는 게 있었나 보다. 소문은 점점 과장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성민 가족은 수치스러움과 분노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분명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성민은 계속 수진을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정말 도망간 건 아닐까? 성민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신부 대기실에 뭔가 남긴 게 없을까? 웨딩 플래너가 제안했습니다. 성민과 수진의 어머니는 급하게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지만 화장대 위에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성민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성민 오빠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민은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내용은 짧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이 결혼을 끝까지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오빠를 속이고 살 수는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수진. 성민은 편지를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써있어? 수진의 어머니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성민은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편지를 읽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감당할 자신이 없다니? 어머니도 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속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편지 소식이 퍼지자 예식장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말 도망간 거네. 편지까지 남기고 갔다는 게.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성민의 가족들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성민의 아버지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성민아, 진정해. 친구들이 성민을 위로하려 했지만 성민은 멍한 상태였습니다. 2년 동안 뭐였던 거지? 성민은 자신이 알던 수진과 편지를 남기고 사라진 수진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속였다는 게 무슨 뜻이야? 편지의 내용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 뭘 속였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그 답을 찾고 싶어 했지만 정작 답을 알 수 있는 수진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편지는 더 많은 의문만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의문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수진의 대학 동창이 성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성민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주저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이 대학 동기인 김영희예요.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인데. 영희의 진지한 표정에 성민은 긴장했습니다. 사실 수진이에게 오래된 연인이 있어요. 영희의 첫마디에 성민은 경악했습니다. 뭐라고요? 대학교 때부터 사귀던 사람이 있었는데 몇 달 전까지도 만나고 있었어요. 영희의 말에 성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수진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말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니까. 영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에요.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 그 사람을 잊지 못했어요. 성민은 그제야 편지의 내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속였다고 한 거구나. 수진의 가족들도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수진의 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수진이가 결혼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영희의 말에 성민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구나. 처음부터 마음이 딴 데 있었던 거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성민은 자신이 2년 동안 완전히 속고 살았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증거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수진이 핸드폰에 뭔가 단서가 있을까요? 성민의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수진은 평소에 핸드폰을 자주 바꿔서 예전 핸드폰이 집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딸의 방을 수색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뭔가 남긴 게 있을지도 몰라.
어머니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수진의 방에서 예전 핸드폰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데이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메시지 확인해봐요. 성민이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함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민우가 아직도 너를 잊을 수 없어라는 메시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메시지의 날짜였습니다. 결혼식 전날까지도 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에도 성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진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상대방 남자의 답장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나는 이미 가정이 있어. 우리는 안 돼. 그럼 결혼하지 마. 내가 기다리게. 남자의 메시지에 성민은 분노했습니다. 유부남이면서도 수진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메시지들을 읽어보니 수진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성민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내 마음은 결혼해야 하는 건 알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 수진은 결혼을 앞두고 극심한 갈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성민에게는 전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 속였다고? 성민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2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다른 남자를 생각하며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성민의 절규에 모든 사람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메시지가 공개되자 예식장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던 거구나. 그럼 왜 결혼 승낙을 했을까?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성민은 충격에 빠져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인연이 뭐였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건가? 성민의 가족들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바보로 만들다니. 성민의 아버지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결혼 준비하느라 들인 돈도 돈이지만 이 수치심을 어떻게 감당해? 온 마을이 다 아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수진의 가족도 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수진의 아버지가 성민 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폐를 끼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의 가족도 딸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하려던 거 아닐까? 처음부터 진심이 없었던 거지. 그 유부남이 돈이 더 많나? 근거 없는 소문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성민은 이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병원에 가보자. 성민이 갑자기 쓰러질 것 같아서 친구들이 부축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혈압이 급상승한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집에 가고 싶어. 성민은 더 이상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인생 최악의 날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식장 정리를 하면서 성민은 결혼 준비물들을 보았습니다. 청첩장, 예식용품, 신혼여행 티켓까지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게 헛된 준비였구나. 성민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와 배신감 뿐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취소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성민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성민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하려 했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완전히 속고 살았다니.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성민이 불쌍해.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배신당했네. 동정하는 시선들이 성민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공개적인 망신이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진으로부터는 아직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과라도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냐? 성민의 친구들이 분개했지만 성민은 됐어, 보고 싶지도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성민은 수진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민은 미래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이번 일로 인한 트라우마가 깊게 남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쉽게 믿으면 안 되는구나. 성민은 쓰라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몇 달 후 성민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밝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나 봐. 성민은 이제 누군가와 만날 때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진심은 확인하기 어려운 것 같아. 성민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에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가 도망간 일로 기억되며 사람들은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다는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성민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지만 동시에 인간관계의 복잡함과 진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날이 가장 슬픈 날이 될 수도 있구나. 성민의 마지막 독백이었습니다.